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양양과 강릉 간에 국지적으로 부는 강한 바람을 양간지풍. 봄철 동해안 지역에 불을 몰고 와서 화풍 이렇게도 불리는데 강릉 산불이 바람을 만나서 걷잡을 수 없이 확산했습니다. 경포 해변은 쑥대밭이 되고 호텔의 투숙객들은 혼비백산으로 대피하기도 했던 큰 불. 산불로 올해 처음으로 소방 3단계가 발령이 돼 전국의 소방차가 강릉으로 모이고 있을 정도입니다. 네, 그나마 오후 들어 바람이 잦아들면서 3시 30분 기준 진화율이 88%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불이 경포를 따라 해안 쪽으로 번지면서 문화재 보호도 비상입니다. 보물인 경포대가 한때 위협받아 현판을 긴급 이송하기도 했습니다. 네, YTN으로 쏟아진 제보 화면과 또 취재한 내용을 종합해서 산불 속보 집중 보도하고 미국 도감청 의혹 등 주요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강풍 경보와 건조 경보가 동시에 내려진 강원도 강릉에 이렇게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네, 산불은 강풍을 타고 계속해서 확산하면서 민가 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오후 들어서 비가 내리면서 산불의 기세가 약해지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성욱 기자. 네, 강릉 산불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홍 기자 뒤로 불에 탄 건물도 보이고 연기도 아직 남아있는 게 확인되는데 그곳 상황 전해주시죠. 네, 여전히 불길을 완전히 잡지는 못했습니다. 네, 건조한 날씨 속 강풍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 전망을 밝게 하고 있는데요. 현재 산불 진화율 8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비가 계속 내린다면 오늘 정도로 큰 불길을 잡을 수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강풍이 불고 있고 이미 발생한 민가 피해도 심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 건물이 포탄을 맞은 듯 무너졌습니다. 산불이 옮겨부터 건물이 모두 불에 타 잿더미로 변한 건데요. 강원도 강릉시 난곡동과 운정동에 있는 경계 지역 야산에서 불이 난 건 오전 8시 20분쯤입니다. 산불 원인은 아직 추정인데 강풍에 나무가 쓰러지며 전봇대와 전깃줄을 치며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불이 난 지역은 경포호와 선교장 인근으로 휘발성 물질을 함유해 빠르게 화염에 휩싸이는 소나무 숲이 많습니다. 산불 영향 구역이 370헥타르고 화산은 한때 6km에 달했다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후 3시 반 기준 산불 진화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88%입니다.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대응 1단계를 발령한 후 9시 15분 대응 2단계, 다시 9시 43분 대응 3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방당국이 발령하는 소방 대응 단계도 3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초속 20m에서 30m의 강풍이 불어 산불이 주택가 인근으로 번졌기 때문입니다. 네, 민가 피해도 심각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 펜션 등 60여 채가 넘는 민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 원래는 펜션 단지입니다. 그런데 이 포탄을 맞은 듯 건물이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리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가 내리면서 진화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오후 1시 현재 주택과 펜션 최소 64채가 산불 피해를 입었습니다. 완전히 불에 타 사라진 주택이 22채이고 펜션이 8채 등 30채입니다. 인근 골프장 역시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경포 인근 호텔 4곳도 피해를 입어 투숙객 7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문제는 강한 바람입니다. 경포대 인근 벚나무가 쓰러질 정도로 강한 바람이 쉴 새 없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강풍으로 인해 일반 헬기로는 진화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다행히 바람이 조금 약해지면서 산림청이 초대형 헬기 3대를 띄워 산불 진화에 나섰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소방 차량 30여 대와 특수 진화대 등 인력 2,700여 명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불이 번지는 길에 학교도 있습니다. 경포대 초등학교는 인근 담벼락까지 불이 확산해 학교 측은 학생들을 조기 하교시켰습니다. 강릉 사천중도 도로 통제로 인해 단축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산불 현장 지역 주민들에게는 안전대피 재난 문자가 발송됐고 현재 약 300여 명이 강릉 아이스 아레나와 사천중학교 등으로 나누어 대피 중입니다.
소방청은 중앙 긴급 구조 통제단을 가동했으며 해안가 지역 주택과 아파트 방어에 나선 상태입니다. 산불 현장으로 진입하는 국도 7호선도 양방향 통제된 상태입니다. 불이 난 강릉 등 강원 영동 지역에는 강풍경보와 건조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불이 더 확산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역 인근 주민들께서는 재난 문자 등을 살펴보고 안전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릉 산불 발생 현장에서 YTN 홍서욱입니다. 네, 영동 지방의 중심 도시인 강릉, 문화유산도 산적해 있어 한때 문화재 보호에 비상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산불은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인 경포대를 위협했고 방해정은 일부 소실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정윤 기자. 네, 문화생활과학부입니다. 네, 2005년 양양 산불 당시 낙산새 비극, 그때 또 악몽이 떠오르기도 하는데 그래서 다들 좀 긴장을 했었거든요. 지금 상황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오전 발생한 강릉 난곡동 산불은 경포를 따라 해안 쪽으로 번지면서 한때 문화재들을 위협했습니다. 산불은 국가 지정 문화재이자 명승 지역에 포함된 경포대 코앞까지 번지면서 비상이 걸리기도 했는데요. 당국은 긴급히 물을 뿌리고 인력을 배치한 데 이어 경포대 현판 7개를 긴급히 떼어내 인근에 있는 오죽헌 박물관으로 옮겼습니다. 현재는 주변에 잔불이 번지지 않게 현장 인력이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민속문화재인 선교장도 인근 500m 지점까지 산불이 다가와 한때 비상이 걸렸지만 현장에 비가 내리고 불이 거의 진압되면서 한숨 돌린 상황입니다. 화선, 불의 띠 안에 있어 사람의 접근도 안 돼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됐던 강원도 유형문화재 호혜정도 조금 전 무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다른 강원도 유형문화재이자 신라때 충신 박재상 사당인 경양사도 긴급히 물을 뿌려 위기를 넘겼습니다. 불이 번진 방향과 반대쪽에 있는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 오죽헌은 안전한 상황이라고 문화재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산불로 비지정 문화재인 상영정이 모두 불에 탔고요. 강원도 유형문화재인 강릉시 저동에 있는 방해정이 일부 소실됐습니다. 방해정은 원래 조선 철종 때 선교장 부속 건물로 지어졌다가 1940년에 다시 지어진 건물입니다. 지금까지 YTN 차정훈입니다. 네, 그러니까 경포대는 코앞까지 번졌지만 비상이었고 한때 비상이었고 호혜정 같은 경우는 안전이 좀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다행히도 기적같이 안전이 확인됐다는 내용까지 차정윤 기자가 확인해줬고 자 이번 강릉 산불 초속 30m의 돌풍에 2시간 만에 3단계가 발령이 되는 등 그야말로 순식간에 불이 번졌습니다. 한때 초대형 헬기도 뜨지 못하면서 인력만으로 거대한 불길에 맞서야 했습니다. 산불 상황과 전망, 기상재난 전문 기자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대형 산불로 순식간에 번진 강릉 산불. 아까 화풍이라고 소개했었는데 역시나 강풍, 바람 때문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봄철에 나타나는 이 남쪽의 고기압, 북쪽의 저기압 이 형태는 기압계가 강풍을 몰고 옵니다. 이 오늘 전국적으로 초속 10에서 20m의 강풍이 불었는데요. 이 여기에 강릉에는 양간지풍까지 겹쳤습니다. 이 양간지풍은 서풍이 이렇게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고온 건조해지고 더 강해지는 바람입니다. 오늘 설악산에는 순간 풍속 초속 37.8m, 이 동해에는 30.6m, 경북 울진에는 29.8m, 이 강릉에도 초속 28.7m의 돌풍이 기록됐습니다. 이 소형 태풍이 지나갈 때 부는 바람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네, 바람만큼 산불 확산 속도도 이례적으로 빨랐죠? 네, 그렇습니다. 이 올해 발생한 산불 가운데 발생 신고부터 3단계 발령까지 가장 빨랐습니다. 이 산불은 오늘 오전 8시 30분 강릉시 난곡동 일원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강한 바람 속 30분 뒤인 9시에 산불 1단계가 발령됐고 이 10시에 2단계 그리고 발생한 지 2시간 만인 10시 30분에 산불 대응 3단계가 발령된 겁니다. 이 산불 대응 3단계는 피해 면적이 100헥타르가 넘고 24시간 안에 진화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내려집니다. 네, 이런 초대형 산불, 대형 산불이 발생할 때 불티가 얼마나 날아가느냐도 항상 관건이었는데 이번에도 그 불티가 순식간에 날아가면서 산불이 더 크게 번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초속 20m 정도의 바람이 불면 불티가 순식간에 2km 이상 날아갑니다. 이른바 비화라고 불리는 현상인데요. 이 산불 상황도를 보면 큰 불이 난 강릉 난곡동 외에 여러 군데로 불이 번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강한 남서풍에 불티가 북동쪽으로 날아가면서 이 다른 불을 만든 겁니다. 현장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것 같던데 진화에는 도움이 되는 겁니까? 네,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오늘 비구름대가 경기도와 강원 북부에 걸쳐 있습니다. 이 구름이 점차 남동진하고 있는데요. 이 일부가 이 강릉에도 영향을 주면서 이 지역에 천금 같은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가 아주 강하지는 않지만 우선 산불 확산을 억제하고 바람도 오전보다 약화하면서 상황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산불 지역이 높지 않은 야산과 평지여서 이 대규모 인력과 장비가 투입해 이 산불 진화율을 현재 88%까지 높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불길이 남아있는 만큼 경계를 늦추지는 말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민경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 취재진이 설명하고 있는 산불 상황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산불이 시작될 때 어느 정도로 바람이 심하게 불었는지 또 불길 확산 속도가 얼마나 빨랐는지 YTN으로 들어온 제보 영상 보시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강원도 강릉시 경포대 인근 오늘 오전 9시 화면입니다. 산불이 8시 20분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니까 한 40분 정도 이후의 상황이죠. 자, 경포대 인근 호텔에서 촬영한 모습인데 검붉은 연기가 강릉 앞바다를 뒤덮고 있습니다. 강풍을 타고 아까 서풍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먼 바다까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강원도 경포대 일대 불길 보고 계십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쯤이고요. 지금 해변 옆에 산 쪽으로 연기가 계속 나고 있고 불길도 치솟고 있습니다. 연기 뒤로 불길이 바람을 타고 위로 올라오는 중이죠. 화면의 그 윗부분 절반 이상이 붉은색입니다. 네. 예, 지금 도로 오른쪽도 시뻘건 불이 타오르고 있고요. 나무들도 엉켜 있고 지금 재도 날리고 있고 네. 지금 앞에 시야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운전자 위험하게 지금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보 영상 보고 계십니다. 네, 이번엔 강원도 강릉시 역시 경포대 일대인데 검은 연기가 강풍을 타고 번지고 있습니다. 네, 속도도 좀 느껴지시죠? 화면을 통해서도 연기 안쪽으로 불이 불긋불긋 보이고 있습니다. 연기가 이동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른 것으로 보아서 풍속을 짐작할 수 있는데 아까 순간 최대 풍속이 20에서 30m의 강풍이었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바로 이 바람 때문에 진화도 상당 시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른 영상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지금 찻길을 따라서 불길이 활활 타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오늘 오전 영상이고요. 지금 찻길 옆으로 화재가 심하게 번지고 있습니다. 야산은 타고 있고 지금 도로 바로 앞에서도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어서 네. 아마 운전하기에도 상당히 지금 제한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더 뉴스에 나오신 전문가 얘기 따르면 이렇게 도로에서 불을 만나면 차를 타고 빨리 이동을 하는 게 상식일 것 같지만 일단은 멈추고 도보로 이동하는 게 더 안전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가 꼭 안전한 것만은 아니다 이런 전문가의 설명이 있었고요. 자, 이번엔 오늘 오전 강원도 강릉시 저동등길 인근입니다. 역시나 뽀얗고 붉고 검은 연기로 뒤덮여 있습니다. 음식점과 카페 바로 옆까지 산불이 번져서 바로 옆 야산 같은 경우는 저렇게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시간이었기 때문에 식당과 카페 이용객이 많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추정입니다만 주변이 온통 연기로 뒤덮여 있는 뿌연 상황입니다. 이번 산불 강한 강풍으로 인해서 확산했다는 이야기 전해드렸었는데요. 그 강풍을 실감할 수 있게 하는 제보 영상 보고 계십니다. 오늘 오전 11시입니다. 강원도 동해시 바란동에 있는 모습이고요. 마트 앞에 세워져 있던 입간판이 강풍 때문에 쓰러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 외에도 바닥에 고정된 부분이 강풍에 뜯겨 있는 상황도 있었고요. 주차된 차를 덮치지 않고 옆으로 쓰러졌는데 이게 높이가 상당하다 보니까 자칫 큰 사고가 날 뻔했던 그런 아찔한 상황입니다. 다음 영상 보시죠. 동해에 지금 강풍으로 건물 외벽이 뜯어져 날아가서 옆 건물로 날아간 모습 보고 계십니다. 잔해가 있고요. 오늘 오전 11시 5분입니다.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공설운동장 근처인데
지금 뭐 내부 콘크리트가 훤히 드러나 있고 자재들이 바닥에 쌓여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네. 아까 김민경 기자도 소형 태풍급 바람이라고 설명했는데 강릉 하금광길 바람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시 10분쯤인데요. 강풍으로 밭의 비닐이 저렇게 다 벗겨지고 있습니다. 좀 더 보시면 전깃줄도 좀 위태로울 지경인데요. 강릉의 바람이 얼마나 불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태풍급 바람에 전깃줄도 비닐까지 다 벗겨지고 있는 제보 화면이었습니다. 네, 강릉시 난곡동에서 발생한 이번 대형 산불, 진화율이 88%로 기록되고 있는 가운데 앞서 강풍까지 겹치면서 경포대 주변까지 빠르게 확산한 걸 제보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해봤습니다. 네, 인근 주민들 노심초사인데요. 근처에서 식당 운영하고 계신 최영희 선생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지금은 어디 계시는 건가요, 선생님? 저는 대피해서 집에 지금 있어요. 댁에 계시고 그러면 저희가 식당 운영하고 계시다고 들었으니까 식당하고 댁하고 좀 거리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군요. 예, 혹시 뭐 댁이나 그 식당 쪽으로는 불길이 번지진 않았습니까? 네. 식당은 괜찮고요. 네. 네. 그 식당 인근에 그 아파트 쪽은 많이 지금 네, 그 앞에 펜션은 뭐 약 그 세동인가 있는데 네. 예. 다 지금 네. 소방차들이 지금 한 10대 정도 와서 네. 불 끄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전국에서 지금 소방 대응 3단계이기 때문에 소방차들도 다 모였다고 하는데 직접 보신 내용, 들으신 내용 네.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경포대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초등학교와 모텔까지 번졌다고 들었는데 가게랑 가깝다고 알고 네, 있습니다. 네, 가까워요. 예, 네. 어떻게 대피하셨습니까? 저희는 아침에 저 출근할 때 예. 불 난 걸 봤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즈무 쪽에서 네. 저기 그 라카이 쪽으로 오는 그 도로에 오다 보면 그 철물점하고 예. 그 칼국수 있는 거기에 불이 양쪽에 막 길 건너에도 불이 막 나길래 예. 오면서 너무 공포스러워서 예. 차를 돌려서 저희는 가게를 출근을 했어요. 한 10시쯤 넘어서. 예. 근데 그쪽에 벌써 이미 불이 굉장히 많이 번져 있었고 네. 거기서 이제 전부 다 위험하다고 다 대피하라 그래서 예. 그 인근 아파트 사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11시쯤 넘어서 대피해갖고 그 가게 건너편에 보면 네. 예. 그 주차장이 있어요. 호수 건너편에 거기서 진행 상황을 좀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 뭐 순식간에 그냥 막 불길이 너무너무 빨리 번지더라고요. 지금 선생님 가게 주변으로 지도를 봤더니 관광지다 보니까 뭐 호텔이나 펜션도 많고 식당도 꽤 많던데 혹시 네. 주변에서 피해 사례 같은 것들 들으신 건 없습니까? 있어요. 그 경포 아파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그 아시는 분이 거기서 펜션 하고 계시는데 네. 거기 지금 다 탔다고 그러더라고요.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네. 경포 아파트, 예. 경포에 그 현대 아파트 있어요. 예. 예. 현대 아파트 그 입구에 펜션이 양쪽에 이제 도로로 오른쪽 왼쪽에 펜션이 있는데 예. 거기 지금 펜션이 다 타고 있다고. 네네. 네, 저희도 주택과 펜션을 포함해서 수십 채가 피해를 입고 주민들이 수백 명이 대피하고 있다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 네. 대해서 직접 네. 듣고 계시고 있습니다. 자, 산불이 이렇게 빨리 확산하면 대피가 가장 중요할 텐데 현장에서 혹시 대피 문자라든지 대피 방송 이런 것들은 좀 속속 들어왔습니까? 저기 문자는 받았어요. 어떤 내용으로 주로 왔습니까? 뭐 대피하는 지역이나 경로 같은 것들도 자세하게 왔습니까? 아니 경로는 자세하게 안 오고요. 예. 산불이 난곡동에서 발생했다고 네. 대피하라고 문자 받았어요. 최초에 그럼 대피했던 지역은 어디로 대피를 하셨나요? 거기 저희 경포에서 가까운 그 올림픽 아이스 아레나. 예. 네, 거기로 여기 사시는 분들이 거기 가서 지금 많이 대피하고 네. 계세요. 혹시 다른 그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지역 주민들 중에 피해를 입었다거나 저희에게 좀 알려주실 내용이 추가적으로 있을까요? 다른 분들은 저희 인근 쪽은 아직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저기 사근진 쪽에 펜션 하시는 분 거기도 그렇군요. 네. 혹시 대피하시다가 위험한 뭐 습관이 있었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까? 네, 저희는
박물관 거기 산불이 박물관 있는 쪽 그쪽이 불이 많이 나서 반대쪽 호남동 쪽으로 저희가 대피해서 네. 네, 그 불하고는 상관없이 차로 대피를- 이동하셨습니까? 네, 네, 차로 이동했어요. 예, 혹시 대피해서 계시는 동안에도 주변 분들의 피해 상황이라든지 좀 어려운 부분들은 들으신 건 없으십니까? 아, 거기 그 뒤에 저희 가게 뒤쪽에 예. 치킨집 하는 거기 사장님네 앞에 데크에도 네. 불이 거기까지 옮겨져서 거기도 끄고 예. 그 번영의 사무실 거기 옆에 횟집 하시는 사장님네 거기도 데크에도 불이 붙었었대요. 아, 예. 그래서 네. 아무래도 거기로- 그 바람을 타고 불티가 넘어오면서 말씀하신 데크 같은 게 나무 소재이기 때문에 목재다 보니 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 네. 예. 혹시 그 대피 그 장소에서 대구로 지금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뭐 안전을 어느 정도 확보된 상황에서 뭐 안내가 있었습니까? 아니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예. 네, 대피 네. 과정에 좀 안전과 관련된 질문이었는데 그런 건 좀 없었다고 말씀하셨고, 자, 이 가게 운영하신 지 얼마나 되셨고 혹시 운영하시면서 이런 산불이라든지 재난을 경험하신 게 이번이 처음이신가요? 아, 네. 처음이에요. 네. 처음이고 저희는 가게 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한 1년 안 됐어요. 예. 네. 지금 뭐 불길을 확산시킨 게 강풍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앞서 다른 주민분들은 살면서 처음 느껴본 강풍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땠습니까? 그 바람 속도 같은 경우에는? 아, 네, 네. 굉장히 바람이 너무너무 심했어요. 예. 네. 그 뭐 이동하시면서 좀 불편하셨던 적은 없습니까? 바람 많이 불어서 차가 막 흔들려서 너무 많이 흔들려서 좀 네. 무서웠죠? 예. 혹시 어제 기준으로 관련 기상 정보를 좀 접한 게 있을까요? 산불이 난다고 우려된다거나? 아니 산불 난다는 얘기는 못 듣고 바람 많이 분다고 네, 그 얘기는 들었어요. 바람 많이 불고 비 올 네. 때 뭐 번개 치고 예. 그런 건 뉴스에서 잠깐 봤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경포대 인근에서 지금 가게를 운영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예방 차원에서라도 아까 대처 부분이라든지 뭐 안전 관련해서 혹시 지자체나 당국에 좀 말씀하고 싶은 주민으로서 대목이 있을까요? 이렇게 좀 네. 위급한 상황은 문자를 하든지 뭐 방송을 해서 좀 많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 빨리 좀 대피할 수 있도록. 그러고 보니까 차들이 너무 많아서 네. 그 소방차 진입하고 이러는 게 굉장히 네, 힘들게 보이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그 미리 나와서 차들을 어떻게 좀 빨리 하면 소방차들 진입하고 이러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네, 일단은 진화에 좀 집중하느라 그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만 교통 통제 같은 좀 안전 대비도 좀 해달라는 주문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영희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강릉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주택과 펜션 수십 채가 불에 타고 지역 문화재도 일부 소실되는 등 피해가 불어났습니다. 네, 국립산림과학원 이병두 박사 모시고 산불 상황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2시간 전만 하더라도 오늘 좀 밤도 좀 두려울 것 같고 비상이었는데 그나마 좀 진화율이 많이 88%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지금 좀 습기도 있다고 하고 현지가 네. 비도 좀 올 것 같기도 하고 지난번 인왕산 산불 때는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네. 이번 산불 역시 좀 우려를 했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에 또 이제 빠른 강풍 때문에 네. 이제 강풍 때문에 결국은 빠르게 확산됐는데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었죠. 예. 그리고 또 이번 산불 같은 경우는 이제 생활권에서 발생을 해서 예. 이제 주택 피해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이제 초기에 산불이 3단계까지 선언이 됐고요. 예. 그리고 많은 자원이 이제 투입을 할 수밖에 없었죠. 네. 하지만 지금 다행히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면서 산불의 기세가 많이 줄어들었고 예. 그럼으로 인해서 오늘 중으로는 어느 정도는 주불 진화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에 특별한 변수가 없다고 하면 지금의 기상 조건이라고 하면 몇 시간 정도 진화가 더 제 이루어질까요? 생각에는 그 일몰 전에는 이 정도의 그 진화 속도라면 일몰 전에는 이제 산불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현장 대책 본부에서 아마 이제 4시 반 정도에 현장 브리핑을 할 텐데 그때는 좀 반가운 소식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진화율이 있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걸 좀 확인한 경험이 있어서 네. 혹시라도 지금 남은 시간 동안 변수가 있다면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이제 결국은 변수는 바람이죠. 이제 바람인데 이 바람이 얼마나 더 세게 불 것이냐. 네. 지금 특히 이제 지금 편서풍 계열, 그러니까 남서풍이 많이 불고 있는데 이게 이제 남풍이나 이렇게 바뀌게 되면 북쪽으로 확산될 수 있는 구조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바람의 방향이 얼마나 바뀌느냐, 그리고 또 바람의 세기가 얼마나 유지되느냐, 요게 조금 남은 변수일 것 같습니다. 네. 시점으로 좀 돌아가서 처음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불 발생 상황이 강풍으로 나무가 넘어지면서 전신주를 건드렸다고 하거든요. 이제 어떤 상황이었을지 추정해 보신다면 어떠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이제 곧 아마 그 조사 감식이 시작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조사 감식을 하면 정확한 원인을 알겠지만 나무가 넘어가서 전신주를 건드려서 네. 불이 났다면 사실 조금 그 예방하기는 굉장히 힘든 그런 그렇죠. 원인이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근데 이제 저희가 그 과거의 통계를 보면 예. 전신주나 송전선로에서 발생한 건도 한 10년간 12건 정도 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하나 이제 새로운 원인으로 관리를 좀 해야 되지 그럼 않을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송전선로 주변에 이제 그 나무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넘어갈 수 있는 나무들에 대해서는 예. 사전에 좀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 송전선로 자체도 좀 바람에 강할 수 있는 구조로 좀 예. 영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설계가 되고 유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전반적인 산불 진화 과정은 어떻게 좀 지켜보셨습니까? 지금 오늘 같은 상황에서 인력 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예, 이번 같은 경우는 워낙 산불이 강하게 빠르게 확산이 되어 있고 또 지상 진화가 많이 그 지상 진화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중 진화가 안 됐던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강한 바람 때문에 공중 진화가 안 됐기 때문에 지상 진화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지상 진화 인력들이 주택이나 인명을 보호하는, 그러니까 주불 진화보다는 네. 그런 전략을 펼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전개가 됐다. 하지만 네. 워낙 빠르게 전개가 산불이 확산이 되었기 때문에 지상 진화 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산불 영향 구역이 379헥타르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하는데 그럼 어느 정도 규모로 지금 산불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까? 네, 이제 379헥타 정도면은 굉장히 좀 큰 면적이 네. 있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대형 산불의 기준이 100헥타이기 때문에 예. 이제 100헥타 이상, 그러니까 대형 산불이 이미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영향 구역이 379헥타이지만 그 안에 있는 산림만 놓고 보면 한 170헥타가 될 것 같고요. 예. 예. 그다음에 또 이미 이제 그 주택 등의 소실이 있었기 때문에 대형 산불로 이미 발전한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바람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해주시죠. 양간 지풍, 또 다른 네. 말로 화풍 이러던데. 네. 네, 결국은 이제 이번 산불의 특징은 이제 강한 바람이 산불을 빠르게 동쪽으로 확산시켰다라는 특징인데요. 이러한 특징은 동해안 대형 산불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동해안 대형 산불은 양간 지풍, 또 양강 지풍이라고 하고요. 또 이제 영동 강풍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예. 예. 이 남과 북저의 그 기압 배치에 의해서 짧은 통로에 바람이 몰리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백두대간을 넘어가면서 고온 건조해지죠. 예. 그래서 이 고온 건조한 바람이 영동 지역에 불어오면서 이제 예. 바람이 세지고 네. 또 건조해지는 이런 바람 특성이 있습니다. 지금 산불 때문에 진화헬기가 투입이 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오후 들면서 지금 진화 대기를 하고 있고 네. 바람 잦아들면 즉각 투입하겠다 이런 이야기 들리고 있거든요. 네. 진화헬기 투입하고 나면은 산불 진화에 어느 정도 좀 속도를 더 낼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헬기를 투입하는 바람의 속도도 있던데 네, 그것도 네. 함께 포함해서 설명해 네, 주시죠. 맞습니다. 이제 규정상으로는 초속 한 15m 이상의 바람이 불면 네. 그 진화헬기를 투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예. 특히 이제 이륙은 하더라도 담수하는 과정에서 이제 물을 담는 과정이죠. 물을 담는 과정에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15m 이상이면 헬기 진화헬기를 투입하지 않는 게 우선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도 대기했다가 14대 최대 14대까지 주변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바람이 일시 네. 잦아들면서 이제 대형 위주로 헬기를 투입을 해서 진화를 좀 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는 공중 진화보다는 지상에서 이제 소방 차량, 진화 차량, 또 진화대, 특수 진화대 이런 분들이 지상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면적이 예. 꽤 넓었는데도 인력 투입으로, 그러니까 지상에서 공중에서 진화하지 않고도 수월했던 거는 어떤 좀
점이 있었을까요? 이번 이제 산불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생활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예. 생활권 산불은 산불이 나면 집 화재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네. 위험성이 있는 반면에 또 곳곳에 도로들이 접근할 수 있는 도로들이 좀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도로를 통해서 진화 차량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이름으로 인해서 진화선을 좀 쉽게 이렇게 지상 진화의 효율이 좀 높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화선. 특히나 주변에 침엽수가 많아서 또 불길을 키운 원인이 됐다 네. 이렇게 분석들을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제 영동 지방의 특성인데요. 예. 영동 지방은 굉장히 이제 그 봄철에 건조한 바람이 불다 보니까 이러한 그 건조에 강한 소나무가 많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소나무들은 건조한 토양, 건조한 그 조건에서 잘 자라긴 한데 또 반대로는 또 산불에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송진이 있는 거죠. 예. 이제 약 한 20% 정도의 정유 성분, 기름 성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화렵수에 비해서 불이 붙으면 열 에너지도 많이 나고 또 이제 수과나 그러니까 나무 윗부분이 타게 되면서 불티가 날아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사계절 내내 잎이 있잖아요. 그런 네, 부분들도 맞습니다. 좀 네. 더 많이 불을 확산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화렵수 같은 경우는 지금 잎이 막 나기 시작하지만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무 윗부분에 탈 수 있는 물질이 적은데 예. 소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사계절 그 송진 성분이 보유하고 있는 잔가지와 잎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불이 붙으면 산불의 규모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의 상황을 잠깐 정리해 보면 강릉 도심에 대형 산불이 났고 주택 등 70여 채가 피해를 입고 주민 수백 명이 대피를 했습니다만 지금 진화율은 88%로 헬기까지 투입됐기 때문에 진화에 좀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 4시 22분 상황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시점에서 잔불 정리 작업에서 중요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은 잔불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네. 남아있는 그 낙엽이나 이런 그 암석재에 남아있는 잔불이 강한 바람을 받으면 산소가 공급이 되거든요. 그러면 네. 불씨가 살아나고 또 이 불씨가 살아난 것이 강한 바람을 타고 언제든지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아까 2km 얘기도 네, 했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 강한 바람을 타고 2km도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그 다시 되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고 네. 그다음에 대피해 주신 분들도 주불 진화가 선언이 되더라도 완벽하게 대피 그 귀가하라는 말을 듣기 전까지는 네. 개별적으로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아, 네. 반드시 관계기관에 이제 집에 가셔도 됩니다라는 네. 말을 듣고 귀가하셨으면 근데 좋겠습니다. 아까 주민께서는 그런 좀 부분들이 물론 그 주민의 네. 말씀입니다만 조금 소홀했다. 당국에 네. 좀 물론 진화를 하느라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네. 그런 부분도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네. 네 질문하시죠. 네. 예. 그 앞서 보신 것처럼 주민들이 이제 대피하는 부분에서 별도의 그 공지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네.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대피하는 과정도 그렇고 또 댁으로 돌아가시는 과정도 그렇고 그 과정에서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대피하는 과정에서는 본인만 하기보다는 이웃 주민에게 반드시 같이 대피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 이러한 문자를 확인을 안 한 주민이 있을 수도 있고 방송을 못 들은 주민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네. 같이 대피를 해야 되고 같이 대피를 못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에게 어느 집에 사람이 남아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대피하는 됩니다. 과정에서. 네, 예. 그래야만이 그 관계 공무원들이 가서 그분을 대피시킬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대피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이제 문을 다 닫아야 됩니다. 이제 예. 불씨가 날아와서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창문을 아. 다 닫고. 창문을 다 닫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LPG 이제 통 같은 경우는 반드시 잠그고 가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애완동물 같은 경우는 반드시 줄을 풀어줘서 애완동물들이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 도움을 해줘야 됩니다. 저희 제보 화면을 보면 차량 안에서 촬영하셔서 보내주신 화면들이 여럿 있는데 네. 이렇게 대피를 할 때 자동차로 대피할 때 또 주의점 따로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생각보다 이제 그 교통 통제를 하는 곳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자동차로 이렇게 빠르게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명사고가 났던 산불을 분석을 해보면 대부분이 차량으로 이동하다가 그렇군요. 사고를 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차량 통제가 이루어진 곳, 그리고 차량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양쪽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보시기에 시야 확보가 안 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예. 네. 앞서 불씨가 2km까지 튀잖아요. 뭐 대피하시기 전에 이것저것 짐 챙기신다고 멀리 불길이 있으니까 대피하시지 않고 제보 화면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좀 이것저것 준비하시는 그
시민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이런 네. 거 굉장히 위험할 것 같거든요. 네,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불이 빠르게 옵니다. 예. 특히 이제 이렇게 바람이 센 경우에는 아까 이제 불티가 굉장히 많이 날아간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제 많이 날아가게 되면 자기가 불에 포위될 수가 있거든요. 불은 저 멀리 있는데 어느 순간에 앞에 불이 네. 새로 다가와서 포위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대피로가 차단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피령이 내려지자마자 네. 물건을 챙기기보다는 대피를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건보다 일단 이동에 집중해야 네. 된다 이런 네. 말씀이시고 결국 이제 남은 상황에서 아까 일몰을 기점으로 말씀하셨는데 잔불과 바람이거든요. 저녁이 되면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지금 이번에 부는 바람이 산에서 바다로 부는 서풍인데 해풍을 만나면 또 바람의 성격이 바뀔 수도 있다 이런 네.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런 경우도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편서풍 그러니까 예. 이제 산에서 바다 쪽으로 부는 바람이었죠. 근데 이제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바뀌어서 이제 바람이 혼전이 있는 거죠. 예. 여러 가지 방향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예측하기로는 계속 남서풍이 네. 주풍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계곡이나 이런 데에서는 좀 혼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주풍은 난서풍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 취재 기자랑 이야기했습니다만 산불 대응 단계를 빠르게 3단계로 올렸던 것도 이 확산이나 또 다른 것들의 요인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어떤 요인 때문에 어떻게 해서 3단계까지 빠르게 올리게 된 건지도 대응 그 단계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 산불은 1부터 4단계까지가 예. 있는데요. 네. 이제 3단계가 피해 면적이 한 100헥타 이상,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이제 지휘권을 갖게 되는 대형 산불인 경우에는 3단계를 발령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지금 2시간 만에 3단계를 발령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시간당 50헥타 이상,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었고 네. 예. 또 이제 주택의 소실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자원을 최대한, 그러니까 진화 자원을 최대한 동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두 시간 만에 3단계를 발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번 산불 발화, 강풍으로 나무가 넘어지면서 전신주를 건드려서 불이 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번 산불의 어떤 원인을 잘 파악해야 또 예방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산불의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은 어떤 점이 좀 중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제보가 있었지만 예. 이제 최초 발화지가 어디냐를 찾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산불의 흔적을 추적을 해서 최초 발화지를 찾고요. 예. 그다음에 그 최초 발화지의 원인이 무엇이냐. 여기서는 지금 원인으로서는 송전선로의 어떤 불티 화원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그런 원인을 이제 찾게 되고 그러한 원인을 찾아서 이제 예방책을 세분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우리나라 산불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인위적 화재인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사람이 실수죠. 네. 이제 사람이 실수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경우는 아주 좀 특이하게 그런 강풍으로 인한 송전선로 스파크가 원인이 될 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워낙 이례적인 산불이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도 대비를 해야겠죠. 네. 일몰 이후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일몰 전에 뭐 주부는 완벽하게 진화를 해야겠지만 만약 일몰 후가 된다면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 겁니까? 근데 일몰 후에도 이제 그 이번 산불 같은 경우는 일몰 후에도 큰 그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헬기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예. 이제 보통 이제 일몰 후에는 헬기가 모두 착륙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협동이 안 되는 거죠. 지상과 공중의 협동이 안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상에서 계속적으로 산불을 진화를 했기 때문에 예. 일몰 후에도 이 속도를 계속 유지를 하면 될 것 같다. 그리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잔불이 갑자기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잔불이 커지는 경우를 대비해서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고 문화재 주변 또 그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화 차량을 적극적으로 배치해서 불씨가 날아와서 떨어지더라도 금방 끌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마지막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네, 여기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지난 2일 발생한 충남 홍성 산불이 주불까지 53시간 정도 걸렸는데 이번 산불 같은 경우 지금 산불 발생하고 한 8시간 정도 지났거든요. 자, 완전 진화 속보 혹시 들어오면 또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진화율은 88%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이병도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대통령실은 미국 정부의 도감청 의혹에 대해서 유출된 문건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것에 한미 양국의 견해가 일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용산 집무실은 철통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청와대 이전 때문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외교적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2주 앞두고 3박 5일 방미길에 나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돌발 변수로 등장한 미국 정부의 도감청 의혹에 대해 유출된 문건 상당수가 위조됐다는데 한미 양국의 평가가 일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외신에서 보도한 우크라이나 무기 우회 지원 관련 김성한 전 안보실장의 대화 감청 내용 등이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또 양국 국방장관께서 통화를 하셨고 양국의 견해가 일치합니다. 공개된 정보의 상당수가 위조되었다. 거기에 대해서 평가가 일치하고 위조된 내용인 만큼 미국에 달리 전달할 것도 없다며 이번 사안이 한미동맹의 변수가 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김 차장은 또 이번 일을 계기로 한미 간 신뢰를 더 굳건히 해 함께 협력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신중한 입장을 보이던 대통령실도 공식 입장을 내고 문건 내용이 위조됐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특히 이번 의혹이 용산 이전 문제로 비화하는 데 대해선 대통령실에 대한 도감청 의혹은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지난 청와대 시절 집무실과 비서실, 안보실 등이 산재해 있었다면 현재는 통합 안보 시스템과 전담 인력으로 철통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허위 의혹으로 국민을 선동하는 건 한미 동맹을 흔드는 자해 행위이자 국익 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대통령실이 대대적 역공으로 선회한 건 자체 조사 결과 용산 청사가 뚫렸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조기 진화에 나선 모양새지만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성과가 있기 전까진 여론의 반신반의는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네, 미국 정보기관의 우리 대통령실 도청 정황을 놓고 정치권에선 이틀째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대통령실 이전으로 보안이 훨씬 강화됐다고 강조했지만 야당은 졸속 이전으로 우려했던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권남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정치권에서도 이번 도청 정황을 둘러싼 공방, 파문이 계속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용산 대통령실 이전이 도청 의혹을 키웠다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보안이 훨씬 강화됐다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문건이 상당수 위조됐다는 대통령실 입장과 같이 내용이 다른 두 개의 문서가 존재하는 등 동맹국을 이간질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전으로 인해서 보안 기능이 훨씬 강화가 됐는데 그런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훨씬 보안이 강화됐다는 게 전문가들이나 또는 용산의 입장도 그렇고요.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실 안보 컨트롤 타워의 대화가 그대로 털렸는데 정치적 공세로 겁박하기 바쁘다며 미국에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바로잡는 게 우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주변 상공이 뚫린 데 이어 도청 정황까지 불거졌다며 용산 대통령실에 멀쩡한 곳이 하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용산의 하늘도 벽도 멀쩡한 곳 하나 없는데 완벽하다니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결국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이 지적했던 문제가 그대로 현실화된 건 아닙니까? 민주당은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때라며 국회 운영위와 정보위 등 관련 상임위를 소집해달라고 재차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고 맞서며 여야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권 기자는 잠깐 대기해 주시고요. 산불 관련 중요한 속보이기 때문에 전화하고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강릉시 난곡동 대형 산불. 아까 전문가께서 일몰을 기점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 전에 주불이 진화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이 4시 34분, 4시 반 기준으로 주불이 진화됐다. 처음 산불이 발생한 시각이 8시 20분이니까 8시간 10분 만에 이번 강릉 대형 산불은 주불이 진화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바람이
갖고 온 화마, 산불이 결국은 바람이 잦아들면서 헬기를 띄웠고 그래서 좀 진화의 속도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속보는 잠시 뒤에 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국회로 돌아가서 권남기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권남기 기자. 네, 자, 국회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쟁점 법안들을 둘러싼 논의들도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았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것 자체가 시장 기능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힘을 실었습니다. 반면 오늘 13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재투표를 추진하는 민주당은 농식품부 장관이 거짓 자료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반발했습니다. 거짓말 하실 줄 알고 저희들이 증인 채택하자고 한 겁니다. 의원님, 이건 어린애들도 보고 있어요. 거짓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니 장관님, 하지 마세요. 장관님. 아니 국회를 최종 통과한 수정한 법률에 대해서 저는 분석한 일이 없는데 아니 장관님. 아니 그렇다고 말씀을 막 하시면 안 되죠. 잠깐만요. 같은 해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질의 과정에선 해수부 장관이 일본 장관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희석해서 방류하겠다라고 지금 일본 처리 계획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은 일본 장관이요, 대한민국 장관이요. 지금 검증 과정에 질의 중에 자 위원님들 질의 중에는 여야의 격한 공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법사위 소위에선 여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50억 클럽 특검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심도 깊은 논의를 했는데 그 결과가 반영이 안 된다면 오늘 논의를 왜 한 것입니까? 이대로 표결하는 것은 저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얼마든지 수정안을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오늘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첫걸음을 뗀 겁니다. 네, 국민의힘이 이번 법안 통과를 두고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라는 의도가 아니냐고 반발하는 만큼 이번 법안을 또다시 심사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일본이 올해 발간한 외교 청서에서 조선인 강제 노동과 관련해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는 내용은 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독도에 대해서도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도 6년째 이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도쿄 현지 연결하겠습니다. 김세호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 이후 관계 개선 분위기 속에서 발간된 외교 청서인 만큼 이 한국과 관련된 기술, 언급이 관심이었거든요. 자, 일본 역대 내각 역사인식을 계승한다는 표현이 빠졌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네, 일본이 매년 국제 정세와 일본의 외교 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 청서를 공개했습니다. 올해 외교 청서는 지난달 6일 한국의 강제동원 해법안 발표에 대해 엄중한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당시 하야시 외무상은 일본 정부가 지난 1998년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밝혔지만 공동선언에 담긴 사과와 반성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외교청서에서는 일본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는 언급조차 빠졌습니다. 지난달 하야시 외무상을 통해 내놓은 일본의 입장에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는데 외교청서에는 그마저도 더 퇴행했다는 겁니다. 즉 일본의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를 부인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도 이어갔죠? 네, 일본 외교청서는 이번에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칭하며 한국이 경비대를 파견해 근거 없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표현은 6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형태로 대외적으로 일본의 입장을 주지시키고 있다고 서술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오늘 오전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조치하며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정부는 일본은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떤 부당한 주장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김특파원, 이 밖에 외교 청서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예년과 바뀐 서술 내용도 있습니까? 네, 외교청서에서는 한국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응해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는 중요한 나라라고만 규정했는데 최근 한국과의 관계 개선 분위기 속에 중요성을 한층 부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외교청사는 지난번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개정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왜곡된 역사인식, 부당한 영유권에 대한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또다시 확인시켰습니다. 또 지난달 16일 한일 정상회담 이후 지금까지도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키는 것에 머뭇거리는 등 눈에 띄는 호응 조치를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국내 반발 여론이 상당한 상황인데요. 일본이 보여주고 있는 최근 1년의 태도는 한일 간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 과정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시 도감청 의혹 논란으로 돌아와서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 정부를 도감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파문이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을 통해서 유출된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것에 양국의 견해가 한미의 견해가 일치됐다고 밝혔지만 정치권 공방은 계속되고 있고 풀리지 않은 의문도 여전합니다. 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이어서 오늘은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죠.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이번 논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하고 오늘하고 좀 여권 전체의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씩 질문 드릴 텐데 네. 먼저 여당 소속 외통위, 국방위, 정보위원님들과 기자회견 여셨거든요. 네. 그 내용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14시 20분에 그 국회 소통관에서 저희들이 발표를 했는데요. 네. 어쨌든 내용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모든 게 사실로 확인된 게 없다. 그다음에 먼저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가 확인해 봤더니 대부분 특히 한국 정부와 관련돼서 언급된 것들은 사실과 다르다. 그래서 좀 기다리고 좀 시간을 가지고 하자. 그래서 외국 언론 보도 하나만을 가지고 반미 공세를 한다든지 대정부 공세를 하는 야당의 태도는 적절치 않다. 뭐 대강 이런 정도의 내용을 관련 상임위 세 군데에서 공동성명으로 발표했습니다. 특히 사실이 아니라고 지목하는 부분은 어떤 대목인가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는 지금은 이제 우선 김태호 차장이 가면서 말씀도 했고 한미 국방부 장관이 서로 이제 전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당국에서 구체적인 언급을 안 한 것을 제가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결국 이제 이 대화 내용의 핵심이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필요한 포탄을 155mm 포탄을 적절히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뿐이니까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가 사실 주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작년 연말에 이미 풍산에서 10만 발을 이미 지금 언론 보도됐죠. 당시는 좀 여러 가지 보안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안 하고 미국만 가진다는 조건으로 10만 발 수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작년도 연말에 지금 3월 초에 있었다고 하는 그 통화 내용에 대한 고민을 몇 개월 전에 한 거죠. 그 몇 개월 전에 이미 그 방침 지금까지 한국이 계속 구속해서 그 포탄을 수출하는 것은 작년 연말에 결정된 방침에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3월 초에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이걸 뭐 하라고 그러면 어떡하죠? 이런 고민을 외교비서관과 안보실장이 했다는 게 굉장히 저는 생뚱맞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무엇이 문제가 있고 무슨 문제가 있고 근거가 공개적으로 밝혀질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측면에서 그 내용은 좀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지금 논란에 거론되고 있는 김성환 전 실장, 이문희 전 비서관이 우크라이나에게 그 우회 지원하기 위한 그 무기 지원을 하기 위한 논의를 했느냐 그 여부가 촉각이었는데 논의 자체가 시점상 있을 수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 그게 경고 방침이 결정이 되고 풍산에서 10만 발을 미국에 수출을 했어요. 그 정부가 이 예민한데 정부가 왜냐하면 이 2월 24일에 작년도에 침공을 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가 연결됐잖아요. 이 문제가 계속 논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정부 방침은 문 정부나 윤 정부나 변함이 없어요. 인도적 지원이나
군사 장비 물자 같은 비전투용 장비는 되는데 살상 무기, 전투 장비나 전투 물자는 우리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왔거든요. 그런데 작년 연말쯤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탄약 부족에 시달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니까 사실 이거는 예민하기 때문에 공개 안 해놓고 한 건데 사실 그 결정이 돼서 됐던 거고 그래서 이제 이번 이 사건이 났기 때문에 그 고민은 작년 연말에 있었다.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그 도감청 이번 의혹과 관련해서 어제 나온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도 두 사람의 어떤 거취, 경질과 좀 연관해서 보는 시각도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다른 문제인가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3월 27일 날 이문희 비서관이 경질됐습니다. 3월 29일 날 김성한 실장이 경질됐어요. 그리고 뉴욕타임즈 최초 보도가 4월 6일에 있었고요. 한국에 관련된 이야기는 4월 9일 날 후속 보도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통상 전문가들이 할 때 이는 기획 보도이기 때문에 2월 말 3월 초쯤 뉴욕타임즈에서 작성을 시작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뉴욕타임즈를 한국 정보기관에서 뭐 더 쉽게 말하면 좀 우스갯소리해서 미안합니다만 도감청을 해서 그런 기사가 나올 걸 미리 알고 경질했나요? 그러니까 박지원 전 실장님 께서 하신 말씀은 우선 팩트 앞뒤로 봐도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거는 뭐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확신합니다. 사실관 기준도 파악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번 논란 유출 시점이 몇 달 더 이전이다 이런 관측도 있던데. 그것도 통상 이제 이거는 확인된 건 아닌데 이 온라인에서도는 또 오신트라고 이제 민간 그룹에서 이제 군사 정보를 다루는 이런 분들이 대충 1월 달부터 이게 슬슬 돌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미국이 정부가 조사를 하면 나오겠죠. 그리고 유통 경로가 친러 온라인 매체부터 이건 뉴욕타임즈도 인정했는데 유통되기 시작했고 이게 1일부터 시작이 됐고 그 유통 과정에서 상이한 내용의 2개 문서가 지금 존재한다는 건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실관계 전체를 아마 미국 정부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100여 건의 사건이 전부 다 거짓인지 전부 다 정말 맞는 건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건지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확인하기 곤란한데 일단 한국에 관련된 것을 워낙 여론이 그거 되니까 제 생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빨리 대통령실을 확인을 했겠죠. 해보니까 한국에 관련된 우크라이나 포탄 관련된 것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고 저는 그 구체적인 대화를 당국자하고 뭐 이렇게 한 거는 아니지만 또 했다도 제가 밝힐 수는 없지만 제가 경험상 판단해 볼 때 이미 그 내용은 작년 연말에 고민을 해서 결정했다는 거죠. 근데 그 작년 연말이라는 시점이 지금 미국에서 첫 유출 시점을 좀 오히려 미국이 이제 좀 뒤늦게 알았다 이런 시점하고 좀 연결해서 본다면 아니 유출이 3월 초쯤에서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시긴터 쉽게 말해서 신호정보를 수집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고민한 내용이 그 이제 첩보 수집한 것이 작년 연말이다. 풍산에서 10만 발 수출하기 전에 그런 고민이 했다고 그러면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몇 개월 후에 그걸 했다라고 하니까 저는 그 자체의 위조의 가능성에 무게를 더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대통령실 입장은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이라면서 이제 사실관계가 우선이다라는 입장인데 오히려 백악관 같은 경우는 공공 영역에 유출된 건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밝히면서 한미의 어떤 뉘앙스라고 해야 될까요?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거는 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미국의 이야기는 어떤 개개의 사실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이런 것 전체가 유출된 것이다. 그다음에 100여 건 문건 중에서 지금 섣불리 단정 못하는 게 있을 거예요. 미 정부도 이거는 확실히 거짓이다. 또 어떤 것도 이거는 사실이다 이럴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한국 정부는 솔직히 2건이니까 사실 여부를 지금 이야기 어느 정도 강하게 암시를 할 수 있는데 미국은 그중에서 그렇게 했다가 이제 혹시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면 누출 논란이 나중에는 은폐 논란으로 더 큰 문제로 번진단 말입니다. 미국은 거짓말을 하게 되면 대통령도 사임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미국 정부의 현재 입장, 조사를 한 입장을 이야기를 한 거지
한국 정부와 입장이 다른 결을 이야기한 거다고는 보는 것은 좀 아니다. 저는 자, 그럼 정리해 보면 백악관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이번 사실 미국 내부에서도 아마 곤욕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이렇게 정보 관리, 기밀 유출이 허술하냐 이런 지적이 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변명이 없다, 여지가 없다고 밝힌 거지만 우리나라와 관련된 거는 말 그대로 터무니없는 거짓이라는 어떤 기조에 한미 양국이 견해가 일치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정리하고 또 그거는 현재 일단 뭐 미국 정부는 뭐 한국 것만 해가지고 공개적으로 확인을 안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한국 정부는 우선 한국 정부 것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 미국 정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하겠다라고 혹시 놓은 건 아닌데 앞으로 그런 발언이 나온다고 해서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가 안 한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외교 관계에서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부 발표를 좀 믿어주시고 국민들께서는 뭐 뉴욕 타임즈를 믿는 거 이상으로 우리 정부의 말을 좀 믿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 국민들께 좀 당부 부탁드립니다. 일단 미국에서 워낙 이번 논란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다 보니 좀 혼란이 생기는 거고 국민들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럼 지금 시점에서 일단 항의보다는 협의가 먼저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그 앵커님 지금 요 관련 국가들의 반응을 보면 이번에 논란에 연루된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프랑스는 거짓말이다.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출 경로를 확인해라. 자기들이 이제 비밀이 그 경로에 대해서 또 관심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다음에 미국하고 사실은 동맹국이지만 사이가 좀 안 좋은 그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대답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언론에 보도된 거고 그 보도에 대해서 당사국 정부가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해명은 안 했는데 언론 보도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액션을 하고 하기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한 것이고요. 요거는 사람들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미국이 강대국이니까 미국 눈치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한국 언론에 미국에 대해서 불편하거나 이런 것들이 보도됐다. 그렇다고 미국 국무부나 미국 그 백악관에서 그 한국 보도에 이렇게 났다고 바로 한국에 항의를 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한국 정부의 조치를 기다리잖아요. 그런 이거는 강대국 약소국의 문제가 아니고 국제 외교, 특히 동맹국 관계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당사국의 조치를 기다려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게 물밑으로 그러니까 비공개로 하는 게 상호 윈윈인지 공개를 하는 게 윈윈인지 이런 협의를 거쳐서 합니다. 그러니까 한미동맹 70년도 70주년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파도가 있었겠어요. 좋을 때도 싫을 때도.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어요. 공개적으로 이런 걸 불편하게 관리해 나가는 것은 이것을 갈등 관리라고 하는데 그러한 성숙한 지혜를 양국 정부가 역사적으로 발휘했기 때문에 오늘날 한미동맹이 왔다. 이거 국민들께서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한 가지만 확인해 보면 방금 이스라엘, 프랑스 다른 나라 말씀하셨는데 그 나라들과는 우리가 또 지정학적 위치가 다르고 또 한 가지 정상회담이라는 큰 이슈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논란이 좀 다른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다른 나라들과 같은 입장을 취한다 보시는 건가요? 당연하죠. 2013년에 NSA 직원이던 스노든이 어마어마한 비밀 폭로를 미국이 도감청한다고요. 그때 이제 미 국민들 뭐 이메일까지 해킹한다고 난리가 났어요. 언론에서는. 근데 그때 도감청을 했던 나라 뭐 유럽, 뭐 영국, 프랑스, 뭐 독일 답니다. 우리 한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캐나다도 있고 호주도 있고 뭐 중국, 러시아까지 있었어요. 그때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그러니까 스노든이 폭로에 대해서 미국 정부에 대해서 우리 선도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나라는 러시아도 제기 안 했습니다. 중국이란 나라하고 독일이 했는데 우방국 중에서는. 독일은 그 문제를 제기하고 4년 후에 자기들이 백악관 도청하다가 발각이 돼서 아주 체면을 구겼죠. 그러니까 이게 이 정보 수집의 이런 것들은 일단은 언론 보도가 나더라도 공개적으로 그 나라 정부의 공신 능력을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게 국제 관례상 예의입니다. 아무튼 이번 논란 이후 미국 안에서는 미국의 어떤 기밀 유출 관리가 이렇게 허술한가 아까 뭐 스노든 사건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이후 미국이 좀 공언했던 내용과는 좀 다르게 신뢰감을 좀 잃은 측면이 하나지. 우리 국내에서는 대통령실 이전 논란으로 정치권 공방으로 번지고 있고 또 마침 의원님께서 청문회 당시 이종석 국방부 장관 청문회 당시 또 도청 문제를 또 경고
야당 의원들과 함께 경고하는 바람에 다시 한번 또 회자가 되기도 했거든요. 그때 도청 문제를 지적한 건 어떤 맥락에서 나온 지적일까요? 예. 이거 속기록을 잘 읽어보시면 예. 김병기 의원이 뭐 지금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 것처럼 벽에 뭐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런 네. 우려를 제기를 하셨어요. 예. 저는 뭘 했냐면 그 조치가 다 됐다. 그리고 내가 가보니까 네. 그게 인부 3명당 1명씩의 경호원이 붙어서 밀착하더라. 네. 그런데 그 건너편에 이제 대통령실에 있는 국방부가 건너편에 합참으로 합참이 통합되잖아요. 있죠. 합참 근무는 저도 근무했지만 그게 시설 잘 돼 있습니다. 도청 방지장이 다 돼 있고요. 그런데 보완한다고 막 그때 인부들이 들락날락 거리는데 네. 대통령실 하는 것처럼 경호원이 그렇게 따라다니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종섭 장관한테 그 당시 이제 국방부 장관 서욱 장관이니까 서욱 장관한테 이야기를 해서 우리 방첩사 요원이든 누구든 적어도 대통령실 보관공사 하는 것처럼 근접 수행해서 그런 거 보안을 챙겨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뭐 이전하니까. 근데 결국 그 말씀도 도청 우려를 전제해서 나온 언급이잖아요. 도청 우려뿐만 아니고요. 인부들에 대한 인원 보안에 이렇게 안 따라다니면 뭐 도청이 됐든 뭐든 그 공사를 하면서 뭐 도감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위해적인 걸 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걸 잘 챙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그러니까 제가 하는 대상은 대통령실이 아니라 합참국방부 통합 건물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거고 대통령실은 잘 돼 있더라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때 그런 말씀하시면서 저는 어떤 대목이 눈에 띄었냐면 그래서 이후 보안 진단을 해달라는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네, 혹시 국방부는 그 했죠. 이후 보안 진단에 대한 주문이 있었나요? 아니 이제 국회 차원에서? 국방부 합참 통합 건물에 대해서. 통합 건물에 대해서. 그 이종수 장관이 했고. 했나요? 네. 문제 없다고 이렇게 제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청문회 이후. 네. 왜냐하면 오히려, 정식으로 이제 이종수 장관이 임명되고 난 뒤. 예. 알겠습니다. 당시 이제 도청 장비를 언급하시면서 기무사 투입을 필요성 언급한 부분에 대한 추가 설명. 도청 장비를 언급한 건 아니고요. 그 인부들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3명당 1명 우리 보안 요원이 근접 밀착해서 따라다녔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했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선 NSC 보안 안전이 이전 청와대보다 지금의 용산이 더 탄탄하다는 입장인데 조금 더 근거를 설명해 주시죠.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포함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지만 저도 뭐 그 건물에도 근무도 했으니까 일단 지금 신축된 2003년에 신축된 지금 과거 구 국방부 청사 지금 대통령실 청사는 지금 기존에 있던 청와대보다 훨씬 조직적으로 이 문제를 대해서 일단 기존 시설이 잘 돼 있는 곳입니다. 보안 시설이. 거기다가 이전하면서 일단 잘 된 거고요. 더 보강을 해서 아마 대한민국 중에서는 이 보안 문제에서는 가장 튼튼히 잘 된 것이 저는 지금 대통령실 건물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청와대는 분산되어 있던 게 집중됨으로써 어떤 통합 보안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이제 위기 관리를 하는 어떤 이런 시설은 사실은 반지하입니다. 일부는 1층, 지하에 1층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지하 3층 이상으로 들어가서 그게 이제 기자님들도 가끔 공개할 때 어떤 때 가보기도 하는데 그게 뭐 방풍문 이래서 EMP 차단, 화생방 차단, 도감청은 아예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그래서 사실은 더 튼튼해졌다고 이야기해도 전혀 지나치지 없다 이렇게. 주한미군 기지가 근처에 있어도 그런 우려를. 근데 주한미군 기지는 그야말로 그건 한미동맹의 신뢰를 얻는 억지 주장인데요. 아니 드래곤 힐에 와서 오늘 어느 모 야당 의원이 드래곤 힐이 있어서 위험한 거 아니냐. 그러면 주한미군은 거의 한국에 대한 스파이고 그럼 구청와대는 그의 북악산부터 온 높은 건물들에 중국 사람도 오고 뭐 간첩도 올 수 있는 거 물론 우리 국민도 오죠. 그러니까 드래곤 힐이 더 위험하다는 논리가 미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존재니까 가까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과거에 용산에 국방부 합참은 아무런 위험 없이 있었나요? 한미연합사는 한국, 미국이 같이 근무하는데 미국이 그렇게 한국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 어떻게 걱정이 돼서 근무하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민주당한테 묻지마 반미 공세는 좀 그만 좀 해라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한 가지 좀 건너뛴 질문이 있는데 결국 이번 도청 논란 이후 유출된 내용이 대화냐, 회의 자료냐, 뭐 통신 자료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물론 말씀하신 대로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지금 여권 내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는 말씀하신 대로 NSC 회의는 유출될 리가 없고 용산은 안전하기 때문에
이 용산을 벗어난 휴대폰이 감청될 가능성이 있다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게 만 유출됐으면 네. 진짜 그게 조작이 아니고 네. 12월 달에 했던 고민을 연말에 했던 고민을 예. 다시 3월 달에서 통화를 했다면 하면, 그쪽에서도 이제 신호정보라고 그랬잖아요. 신호정보라는 건 통신첩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 국가안보실장의 통신이 그렇게 또 취약한 건가요? 그런 그러니까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것도 비아폰을 다 갖고 있거든요. 예. 비밀 코드 폰. 그럼 이런 겁니다. 안보실장하고 외교비서관이 비아폰을 쓰지 않았거나 예. 그다음에 비아폰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뚫어낼 수 있는 고도의 기술이 있거나 그다음에 세 사람이 그 안전한 지하를 벗어나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네. 안보실장하고 외교비서관이 굳이 도청에 쉬운 뭐 벌판에 나와서 또는 밖에 나와서 네. 굳이 통화를 했고 여러 가지 그 도청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완벽하게 두 사람이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가능한 건데 네. 이것도 제가 조작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정황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아폰을 썼거나 비아폰을 뚫을 이상의 어떤 그러니까 보안 시설에 밖에 나와서 남들이 감청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네. 비밀 폰이 아닌 일반 폰으로 했거나 그럼 감청이 됐겠죠. 예. 그다음 비밀 폰을 나와서 쓰긴 썼는데 그것을 뚫을 미국의 기술이 있거나 이렇게 네. 되면 될 텐데 이게 참 몇 개를 거쳐서 연말에 했던 고민을 몇 개월 후에 다시 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뭐 일부러 역부로 나와야 되고 비아폰을 안 써야 되고 뭐 이런 조건이 딸린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사실상 네. 뭐 군에 오래 근무한 제 경험으로 볼 때 조작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점에 무게를 두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미국 언론 보도를 통해서 우리 외교 라인 어떤 수뇌부들의 내용이 대화 내용이 유출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 여권의 좀 대응이 소극적인 건 아닌가라는 일부 시각도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마침 김태호 1차장이 미국에 가는데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 시점에서. 저는 소극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신중한 표현이 맞다고 보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에 관련된 불란서 뭐 튀르키예 다 언급했지만은 다 신중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 NSA 스노든 사건 때도 다 신중한 태도를 취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신중한 걸 소극적이다 잘못됐다고 하는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신중하지 못한 행동을 해서 외교의 관례나 한미동맹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비판받지 신중한 태도가 비판받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4시 반에 주불 진화, 주불 완진 속본 들어왔습니다만 이번에 대형 산불이 발생한 강원도 동해 지역엔 거센 강풍까지 덮치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거센 바람에 대형 철제 구조물이 쓰러지고 건물 천장이나 외벽이 뜯겨나가는 등 다양한 피해 사례가 YTN에 들어왔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풍을 못 견디고 뜯겨버린 주유소 천장.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방향을 안내하던 교통 표지판도 길을 잃었습니다. 종이를 접어놓은 듯 철제 표지판이 위로 바짝 접혀 얼마나 센 바람이 분 건지 실감할 수 있게 합니다. 대학 캠퍼스 한쪽을 장식하던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마스코트도 강풍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반달가슴곰 반다비 동상은 바람에 밀려 굴러 떨어졌습니다. 강풍 피해는 영동 지역 전역에서 잇따랐습니다. 동해시 시설관리공단의 공설운동장, 입구의 철제 구조물이 땅에 완전히 쓰러졌고 철제 울타리는 구조물에 깔려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상가 외벽도 강풍에 무너져 건물 안이 훤히 드러났습니다. 잔해가 이리저리 쏟아진 바닥은 엉망이 됐고 또 다른 상가 앞에서도 사각기둥 형태의 옥외 간판이 도로를 덮쳤습니다.
또 속초에선 강풍이 전신주도 넘어뜨렸습니다. 전신주는 밑동만 땅에 남긴 채 맥없이 부러지고 깨졌고 절단면만 흉물스럽게 내보였습니다. 강원도 지역에 몰아친 초속 30m 이상의 태풍급 돌풍, 산불의 규모를 키우는 동시에 지역 곳곳을 핥히며 처참한 상처를 남겼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이번 강릉 산불로 강원도 유형 문화재인 방해정이 일부 불에 타는 등 문화재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문화재청은 불길이 경포호를 따라 번지면서 방해정이 부분 소실됐다고 밝혔습니다. 경포호 주변 작은 정자인 비지정 문화재 상영정과 사찰 인월사는 모두 불에 탔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인 경포대와 국가민속문화재인 선교장은 당국의 긴급 살수 조치로 피해가 없었고 보물 오죽헌은 산불 방향 반대편에 있어 안전했습니다. 네, 불안하고 긴박한 와중에도 YTN으로 제보 영상 보내주신 시청자분들도 계십니다. 계속해서 사회부 이준엽 기자와 함께 이번 산불 피해 상황, 제보 화면 등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준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이제 불이 거의 잡혀가고 있는 상황인데 긴박했던 화재 상황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우선 지금은 그래도 불이 거의 잡혀가고 있는데 네. 긴박했던 상황을 저희 YTN에 들어온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유명한 관광지죠. 오늘 오전에 화재가 일어났던 경포 호수 앞인데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에디슨 과학박물관이라는 곳 앞입니다. 참소리 박물관이라는 곳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뒤편에 있는 야산까지 불길이 들어찬 모습이고요. 네. 시뻘건 화염과 함께 연기가 치솟는 모습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도로에서도 불길이 타오르는데 이렇게 연기가 가까이서 봤을 때 엄청 솟아오르는 모습입니다. 이곳에 이제 에디슨 발명품 3,500점 등이 전시되어 있는 곳인데 네. 이 문화재들도 우려가 됐었지만 이렇게 관광객들에게 친숙한 박물관도 긴박한 상황에 처했었던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다음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민가들도 불길에 많이 휩싸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낮 1시 영상입니다. 강릉 경포동에 있는 주택에 이렇게 불길이 뒷산에 치솟은 모양이고요. 주변에 곳곳에 불길이 번지면서 네. 건물까지 불길이 붙기도 했습니다. 진화 작업 자체도 좀 위험해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이렇게 황급히 저 불길을 향해서 달려나가거나 현장 상황을 파악하려 하는 모습들이 저희 제보 영상에 담겨 있는 모습이고요. 네. 비슷한 이제 그 민가 모습인데요. 다음 영상은 이제 강원도 강릉시의 경포동 일대의 민가 뒷산에 역시 불이 붙었던 모습인데 산 가까이서 찍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네. 나무 사이사이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고 능선을 따라서 저렇게 불길이 선명하게 보이고 또 강한 바람에 이제 재가 흩날리면서 이렇게 저렇게 비처럼 검은 재가 떨어지는 모습도 영상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은 산불이 번지는 방향이었던 이제 경포 옆쪽에 있는 해안가 쪽 방향인데요. 네. 하얀 연기가 낮게 깔려서 이렇게 몰려오는 모습인데 그만큼 바람이 강하다 보니까 저렇게 이제 낮게 깔려서 연기가 바다 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 주차된 차량들도 보시다시피 많은데 여기 빠져나오기 위해서 요리조리 차를 돌리는 모습도 확인하실 정말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우왕좌왕하는 현장의 어떤 모습이 그렇습니다. 확인되네요. 네. 다음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시청자가 직접 대피를 하면서 저희에게 제보했던 영상인데 네. 경포대 안쪽 이제 도심 쪽에서 직접 촬영한 영상입니다. 오전 10시 반쯤 영상이고요. 아까 지나간 모습을 보시면은 이제 남성이 이제 저렇게 여성을 부축하면서 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이제 그만큼 긴박하게 이제 상황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고요. 네. 지금 펜션 화면인데 아까 저희 제보자 네, 맞습니다. 시민 통화 인터뷰할 때도 예. 펜션에 피해가 많았다. 왜냐하면 데크 같은 나무 소재가 많아서 불티가 번졌다. 이런 증언들도 있었습니다. 네. 예. 이런 식으로 펜션 건물이 불타고 있는 영상이고 다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네. 역시 경포대 일대에서 빠져나오던 시민이 촬영한 영상인데 직접 불이 탄 건 아니지만 연기가 너무 많이 들어차서 거의 이제 그 식별을 할 수 없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네. 아까 그 같은 펜션 건물이 불타고 있는 모습을 직접 촬영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까만 연기로 뒤덮여서 재가 날리고 해서 이제 통행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 도저히 진입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연기가 들어찬 곳도 있습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에서 소방차들이 이제 몰려오는 영상인데요.
오늘 최고 대응 수위인 소방 대응 3단계가 발령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국에 있는 소방차들 가능한 자원들 모두 동원하게 되는데 이렇게 온 것이 이제 전국에서 200대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영상에서 보시면 이제 경기도 소방, 안산 소방서에서 이렇게 강릉까지 긴박하게 달려온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대부분의 제보 영상에서 공통적으로 지금 들리는 소리가 거센 바람 소리입니다. 이 화재가 피해가 커졌던 이유가 이제 강풍 때문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양간지풍이라고도 하죠. 이제 양양 쪽에서 불을 불러오는 바람이라고 해서 화풍이라고 별명이 있는 바람인데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다 쪽으로 부는 바람인데 이 바람이 이 강풍과 합쳐지면서 더 큰 바람을 불러왔습니다. 초속 30m 정도의 바람인데 이 정도면은 약한 태풍 정도라고 합니다. 이 정도 바람이 불다 보니까 불티가 이제 날리고 화재가 더 커졌던 건데요. 저희 제보 영상 보시면은 처음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면서 아직 안 넘어왔는데 이런 식으로 강하게 바람이 불면서 그 불티가 계속해서 확산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저희 이제 강원 내곡동에 있는 가톨릭 관동대학교에서 저희 촬영했던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 앞에 보시면 구조물이 있는데 이게 평창 올림픽 때 저희 2018년 마스코트죠. 이제 반디비와 수호랑인데 반디비가 이제 곰이거든요. 반달곰이 저렇게 바람에 쓰러진 거죠?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거운 구조물인데 바람에 이제 뽑혀서 저렇게 넘어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얼굴이 바닥으로 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바닥이 이렇게 완전히 곤두박질 친 모습인데 이거는 그 캠퍼스 뒤쪽에 있는 산책로라는데 나무가 부러져서 이렇게 산책로를 가로막을 정도로 나무가 그 산책로로 이제 나무가 넘어져 있는 모습인데 비교적 큰 나무들은 그나마 건재한데 이렇게 작은 나무들은 쓰러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비슷한 인근 지역의 사진들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속초에서 들어온 사진인데요. 강원 지역에 지금 이 속초와 뭐 강릉 이쪽 이제 화재 난 지역을 통합해서 이제 강풍 피해 신고가 12시 반 기준으로 143건입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아예 전봇대가 강풍에 부러진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전신주 아래에 있는 부분이 절단돼서 잘린 면이 그대로 보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전신주를 감싸고 있던 철제 와이어, 콘크리트 이런 것들까지 다 부서져서 도로 위에 널브러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영상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동해 공설 운동장인데 아까 리포트에서도 보셨던 이제 구조물이 아예 쓰러진 모습인데요. 강원도 동해시에 있는 시설관리공단 공설 운동장에 있는 오전 10시 30분쯤에 촬영된 사진입니다. 입구에 있던 이 철제 구조물이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구조물 아래 균열이 생기고 이제 차단막을 치고 이제 경찰이 차량을 통제하던 상황이었는데 굴착기를 불러서 이제 구조물을 철거해야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강원도 곳곳에 아주 강한 바람이 불면서 이제 화재가 더 번지기도 하면서 또 화재 진화를 위해서는 헬기가 아주 중요한데 헬기 진화가 어려웠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후 2시 40분쯤에 대형 헬기 3대가 간신히 투입이 됐고요. 그전에는 헬기 자체가 뜨기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어서 인력으로 소방대원 2,700여 명을 투입해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큰 구조물이 넘어질 정도의 바람이었고 또 그렇게 거센 바람으로 산불이 크게 번진 그런 화면, 제보 화면 통해서 사회부 이준엽 기자와 함께 확인해 봤고 이번엔 또 산림청을 한번 연결해서 산불 상황을 다시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자, 강릉에서 발생한 이번 산불 무섭게 확산을 했는데 그나마 오후 들어 비가 내리고 바람이 잦아들면서 헬기가 투입됐고 4시 반쯤 주불이 잡혔습니다. 조금 전 주불 진화를 선언한 소방당국은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에 들어갔는데요. 산림청 김만주 산불 방직과장 전화로 연결해서 현재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마침 저희가 4시 반에 속보를 전했는데 자, 주불이 진화됐습니다. 오후 들면서 진화율을 좀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었던 건 역시나 비가 주요했던 겁니까? 사실 비가 오기 전에 헬기가 일단 이륙을 해서 진화를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전에 계속해서 전문 진화 인력들 또 소방 인력들이 곳곳에 들어가서 헬기가 진화할 수 없는 시간대에 기상 진화를 총력을 좀 기울여줬던 부분들이 더 확산될 수 있는 그 북쪽 화선들을 좀 1차적으로 제지를 좀 했고요. 또 아래쪽도 조금 이렇게 확산되는 부분들을 지상에서 최대한 진화를 좀 했던 부분이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또 안타까운 좀 속보가 있어서 한 가지 전하고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산불 이후 주택 등 70여 채가 피해를 입었고 주민이 대피했다까지만 피해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산불 현장에서 사망자 1명이 발견됐다.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추가 속보는 다시 한번 확인하기로 하고, 네, 과장님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예. 과장님 앞서 그 단비도 주요했지만 지금 헬기 투입으로 인해서 주부를 잡는 데 조금 더 확실히 역할을 했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지금 단계에서 진화인력은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곳곳에 전문 진화 인력들이요. 그 뒷불 감시와 잔불 정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뭐 그루터기라든지 큰 나무 둥치들 같은 경우는 지금 진화가 완전히 불씨가 다 없어진 건 아니어서 네. 곳곳에 연기들이 지금 피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런 불들이 계속해서 강한 강풍이 지속되고 네.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지금 지상에서 인력들이 계속해서 호스를 깔고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바람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바람의 지금 바람은 정도? 예. 오전보다는 조금 약해졌습니다. 초속 그래도 평균 한 10m 가까이 되고 있고요. 최대는 여전히 한 17m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바람은 여전히 강한데 계속해서 이제 헬기들이 또 진화도 하고 있고 예. 또 비가 살짝 지나가면서 나름대로 좀 숨을 좀 죽여놓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강원 지역의 비 양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잔불이 살아나거나 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워낙 광범위한 면적이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곳곳에 불씨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땅속에 있는 불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몰 때까지 계속해서 헬기들이 또 진화도 하고 야간까지는 계속해서 진화대원들이 뒷불 감시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네, 가용 인력, 가용 장비를 총동원해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간 상황에 대한 좀 대비 계획도 여쭤볼까요? 네, 야간에 지금 기본적으로 호스를 다 깔아서요. 네. 민가 주변으로 철저히 방화선 구축을 하고 또 지금 기상이 가용하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드론도 띄울 계획인데 현재는 상태는 드론을 좀 띄울 정도의 날씨는 좀 아니라고 보는데요. 네. 기상이 바람이 좀 더 약해지면 그 부분도 생각하고 있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인력들이 순찰도 하고 곳곳에 실제적으로 진화 차량이라든지 등진 펌프라든지 이런 갈캥이라든지 이런 진화 도구를 이용을 해서 네. 혹시라도 재불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을 충분히 차단을 하기 위해서 진화 작업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경포대에 투숙객 700명 대피하기도 했고 인근 주민들도 대피 장소로 모두 대피했는데 혹시 이분들 지금 다시 계시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저녁에는 상당 부분 이렇게 안정된 지역으로는 귀가 조치를 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저희가 강릉시 대책본부라든지 현장 대책본부하고 최종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마 집이 전소되신 분들은 네. 아마 당분간 대피 시설이라든지 또는 인근 숙박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활용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귀가하시는 분들하고 지속적으로 대피 시설에 남아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공서에서 그런 부분들은 챙겨서 큰 피해가 좀 불편이 없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산불이 발생하고 8시간 넘어서 이제 9시간 거의 다 된 상황인데, 자, 이번 산불 진화하면서 사실 바람이 잦아들면서 헬기도 나중에 떴습니다만 초대형 헬기도 뜨지 못할 만큼 바람이 심했거든요.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나요? 네, 양간 지풍이 사실 오늘 예보가 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실제적으로 한 초속 30m 바람이 불어버리니까 예. 대기하고 있던 헬기들이 엔진 시동을 걸지를 못했어요. 예. 시동 거는 과정에 헬기 기체 손상이라든지 사고 우려가 있어 하지 못했고 심지어는
영동 지역에 있는 헬기들이 이륙을 못하니까 강원도 원주에서까지도 헬기가 이륙을 해서 사실 진화를 해보려고 시도를 했었으나 강풍이 워낙 위험해서 헬기들도 진화를 하지 못하고 다시 원주로 복귀해야 하는 그 정도의 초유의 어떤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공중에서 진화하지 못할 때는 거의 지상에서만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진화가 다른 건가요? 네, 뭐 헬기가 진화하지 못할 때는 역시 지상에서 이제 방화선을 구축해야 되는데요. 특히 바람이 불어가는 쪽, 화선이 이렇게 급속도로 진행하는 쪽은 사실 진화대원들도 위험하기 때문에 화두에 곧바로 이렇게 맞서서 진화를 하지 못하고 화두 측면이라든지 후면에서부터 불을 진화해 가야 되는데 우선은 곳곳에 마을들이라든지 민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최대한 먼저 이렇게 투입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를 하든지 화세가 강하기 때문에 진화대원들도 오늘 그 부상자가 생길 정도로 사실 위험한 그런 상황이 이어졌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산불이 발생한 지역은 교통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겠습니다만 혹시 주변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주의사항은 있을까요? 예, 당연합니다. 특히 이렇게 강한 바람이 불 때는 불이 뭐 많게는 1km, 뭐 짧게는 뭐 몇백 미터씩 계속 불이 날아다닙니다. 그 비화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산불이 나서 뭐 본인이 멀리 있다라고 해도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는 절대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상황이 급속도로 이렇게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라고 하면 바람 불어가는 쪽이 아닌 완전히 벗어나는 쪽,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남서풍이 강하게 불었기 때문에 주로 이제 경포 호수 남쪽으로 가능한 한 대피도 하셔야 되고 동쪽이나 북쪽은 상대적으로 바람이 불어가는 쪽, 연기가 몰려가는 쪽이기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날도 어두워질 텐데, 더 어두워질 텐데, 남은 잔불 정리 작업 포함해서 대피하신 주민들, 또 이 뉴스를 보시면서 불안해하실 주민들을 위해서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래도 지금까지 이제 화선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안정화된 게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책본부에서 이렇게 진행해가는 산불 상황에 따라서 협조를 해주시면 앞으로의 큰 어떤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을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림청 김만주 산불 방지 과장과 함께 지금까지 진화 과정 종합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네. 한국은행이 2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합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연 3.5%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이 둔화되는 가운데 금융불안과 경기 부진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기존 전망치인 1.6%를 밑돌 것으로 전망했는데 2달째 기준금리 동결을 선택하며 사실상 금리 인상을 마무리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최근 잠행을 이어가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쟁 억제력을 더욱 공세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다시 위협적인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닷새째 남북 정기 통화에 응하지 않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직접 유감을 표명하고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사용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공개한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 사진입니다. 2주 만에 공개 석상에 나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국 지도의 서쪽과 남쪽 지역을 가리키며 무언가를 얘기합니다. 선명하지는 않지만 평택 미군 기지인 험프리츠 주변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회의에서 그 어떤 수단과 방식으로도 적들이 대응할 수 없는 군사적 행동 방안들이 논의됐고 김 위원장은 군대의 전쟁 수행 능력을 부단히 갱신하고 완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우리의 전쟁 억제력을 더욱 실용적으로 공세적으로 확대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북한이 닷새째 남북 통신망을 끊고 다시 위협적인 메시지를 내놓은 가운데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직접 정부 입장을 담은 대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권 장관은 북한이 남북 간 연락 업무에 무성의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한 뒤 통신선 불통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는 결국 북한을 스스로 고립시켜 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이어 북한의 개성공단 설비 무단 사용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남북 간 투자보장 합의서 위반이라며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일성 생일을 코앞에 두고 김 위원장이 직접 위협적인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북한이 조만간 도발을 재개할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네, 친구들과 어린이 보호구역을 걷다가 만취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배승아 양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아침 8시 반쯤 대전에 있는 한 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유족과 지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승아 양의 발인이 엄수됐습니다. 발인식은 차분한 분위기에서 치러졌지만 승아 양의 어머니는 고인의 영정과 관이 운구 차량에 실리는 동안 인형을 안은 채 오열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네, 승아 양은 지난 8일 오후 2시 반쯤 대전 둔산동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인 60대 A씨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졌고 법원은 어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의사 면허증을 위조해 의사 행세를 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뎀을 판매하려 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과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경기도 김포에서 자신이 처방받은 졸피뎀을 팔려다가 검거됐으며 차에서는 다른 사람의 의사 면허증과 의사 가운 등이 확인됐습니다. 오늘 많은 피해를 줬던 강릉 대연 산불은 주불이 모두 잡혔습니다. 하지만 동해안 지역은 여전히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아침까지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아직은 안심하기는 이른 상태인데요. 추가적인 산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그친 뒤 내일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날이 제법 쌀쌀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5도로 오늘보다 무려 8도나 낮아지겠고요. 한낮 기온도 15도로 오늘보다 또 예년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또 비구름 뒤로 황사가 유입되면서 내일은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높게 치솟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여 강원과 경기, 충청과 호남 일부 지방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면 서울 5도, 대전 2도, 대구는 6도가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도 오늘보다 2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15도, 대전 17도, 광주는 18도가 예상됩니다. 반짝 꽃샘추위는 모레부터 누그러지겠고요. 주 후반 전국에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공기가 무척 탁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강릉 산불 주불은 꺼졌지만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속보까지 확인했습니다. 네, 산불 관련 속보 이어지는 이브닝 뉴스에서 계속 보도합니다. 고맙습니다.